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가 오늘 방송 2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채널을 오픈하고 20일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200회가 됐네요.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야말로 모두 여러분 덕택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는 지금 한국 유튜브와 언론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 속도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애청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고 모두가 주인이 돼서 만들어 나가는 채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어리언들의 힘이고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정어리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저널리즘, 정어리즘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백운기의 정치 1번지 200회 축하를 위해서 축하 사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축하 사절로 와주셔서. 정어리 200회를 축하드리면서 우린 100까지 하나요. 그래서 제가 꼭 100회는 못 왔으니까 예. 200회는 오겠다 생각하고 오늘 와서 축하를 드리는 겁니다. 백은종 대표님 백운기 200이네요. 예, 200이죠. 예. 300회 때도 오셔야죠. 네, 당연히 그때는 또 와야죠. 예. 그래서 100회, 200회, 300회, 400회는 꼭 제가 와서 함께 축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서울의 소리에서 특종을 또 하나 했지요. 예. 이명수 기자 참 대단해요. 그렇죠. 이명수 기자는 나도 옆에서 보면 누구하고나 전화를 하는 사람인데 예. 이번에 청와대 그 소통 비서관 대리 김대남 통화는 의의였었어요. 예. 지금 그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또 김건희에 가까운 친척 12시간 녹취록 또 명품백 이것까지 해서 그쪽 용산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명수라면 기겁을 할 텐데 무슨 재주가 있는지 무슨 친화력이 있는지 저쪽하고 다 전화를 하고 저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하는데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또 더 보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이번 그 5시간 녹취록이니까 분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데 매주 한 번씩 하게 되면 뭐 한 달을 할지 2달을 할지 모르겠어요. 또 후속으로 취재해 놓은 게 있고 계속 윤석열이 감옥하고 김건희가 탄핵되는 날까지 이명수의 활약은 계속 될 거다 봅니다. 바뀐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탄핵되고 김건희가 감옥 가는 거죠? 아, 그 대통령은 김건희니까. 아, 지금 여러분 저기 착각하고 계세요. 윤석열이 아주 친한 친구가 좀 그 마누라 좀 잘 단속하라니까 내가 마누라한테 뭘 할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꾸 윤석열 하는데 윤석열한테 뭘 부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윤석열한테 직언을 하거나 윤석열을 뭐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김건희를 통해라. 전화번호는 이명수 기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때든 연락을 하시면 김건희 전화번호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그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찾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말할 처지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아니 그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본인이 남편 아닙니까? 아니죠. 그 처지는 광신도들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 광신도들이 이만희를 섬기듯이 또 저기 전광훈 목사의 광신도들이 전광훈의 말을 따르고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듯이 윤석열은 김건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좋게 말하면 그런 어떤 마누라를 매우 사랑하는 공처가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그냥 그 김건희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또 약점도 많고. 약점 잡힌 거 있을까요? 많죠. 뭐가 있어요? 최은순의 사기친 돈으로 윤석열이 먹고 살고 최은순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윤석열 내 돈으로 다 대통령 만들었다. 그래서 최은순을 더 대우해야 한다고 독대도 최은순하고 하고 최은순의 발언권이 윤석열의 영향을 김건희보다 더 끼친다. 그렇죠. 최은순이가 윤석열 특수부
중앙지검 있을 때 그 명함, 여주지청장에 있을 때 그 명함 가지고 사기치고 다녀서 우리 그 명함도 다 입수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금 최은순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독대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까? 그럼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나중에 취재 결과가 나오는데 어쩜 저렇게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측근들이 취재가 되는 건지 나도 그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는 독대도 안 하면서 사기꾼하고는 독대합니까? 자기 그 교주라니까요. 그나저나 지난번에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비서관이죠. 예. 그 직무대리 통화했던 게 아주 화제가 됐는데 그 내용 일부 한번 잠깐 들어보고 말씀을 나눠볼까요? 예. 그 이혼모 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예. 그거를 지금 용인갑으로 가게끔 작업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그거를요? 예. 왜냐면 이철규가 그 용산 그 여사를 지금 대변해서 거기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그게 이철규라고요? 그 한 사례가 이제 용인갑에 가는 이거지. 저는요, 대표님, 녹취를 듣고 이해가 좀 안 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명수 기자가 누굽니까?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공개해가지고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김대남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나 이명수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저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저도 원래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의 만남은 그냥 사적인 강원도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명수가 처음 암원에 전화를 하니까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해가지고 통화가 시작됐어요. 그 뒤로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명수라는 사람을 저쪽 김건희 측이나 대통령실 측 사람도 활용을 좀 하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 전화는 누구나 받고 하는데 김대남 이제 봐서 알지만 월요일에 김대남도 이명수를 활용해서 자기의 공천에 어떤 뭘 얻으려고 한 것도 있고. 아니 근데 김대남이 이명수 기자를 활용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김건희 폭로해가지고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을 상황인데. 아니죠. 그 이원모 공천을 이철규가 자기를 배제시키고 이원모로 줄 때 이걸 보도를 해라 이명수한테. 그리고 저기 문구까지 다 문자로 보내고 이렇게 좀 보도해달라. 그러더니 한 10분 있다가 취소를 하고 이원모가 공천 받으니까 그래도 이원모를 나는 도와줘야지. 그래야 보험을 들어서 어디 자리라도 하나 얻지. 이제 결국 자리 얻었잖아요. 보증보험공사 감사로 지금 갔으니까. 그래서 이명수라는 사람은 그쪽에서도 활용을 좀 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요. 그 지금 장인수 기자가 이걸 보도를 하고 이철규 의원한테 국민의힘 그 반론을 좀 요청하려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를 안 받았는데 이철규 의원이 전화한 게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 거짓말이야 나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취재 과정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그것만 좀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무거나 다 질문은 다 우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공개해 드릴게요.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 비서관하고 전화한 이유는 먼저 김대남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뭐 저기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나 뭐 제보를 입수하고 콕 집어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명수 기자가 그냥 아무한테나 전화를 하다가 걸린 겁니까? 아니 취재 차원으로 한 거예요. 소통 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 패륜 그거 유튜버들을 그 소통 비서관하고 대통령실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그 취재가 또 대단한 저걸 일으켜가지고 안정권이라고 알죠. 안정권 누나가 대통령실에 있다가 쫓겨나고 그걸 계기로 대통령실에 김건희가 사적 채용한 건진 천공 세력들이 잘리는 계기가 됐다. 그 이명수는 큰일을 한 거예요. 지금 김대남 녹취록에도 있지만
처음에 대통령실은 건진 천공 세력이 잔뜩 왔었다. 이것도 이제 아빠 보도할 거예요. 다 그 내용은 제가 들었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명숙 기자가 고향이 강원도더라고요. 강원도 삼척이요. 삼척. 본인은 강릉이라고 또 서로 강원도 사람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아, 강원도 사람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유재일 변호사도 삼척인데 예. 이명수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인가 돼요. 근데 한 발에서 꼴찌가 이명수고 1등이 유재일인데 유재일은 변호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꼴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꼴찌 이거는 꼴찌 자기 스스로 꼴찌라고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꼴찌와 1등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들어본 녹취에서 이철규 이름이 나오는데 이철규 의원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고소하고 예. 그 반론 이명수 기자한테 이철규 의원이 전화해서 예. 그거 거짓말이다. 근데 지금 김대남의 망상 황당하다 했는데 아마 이철규 의원이 매우 당황했을 거다. 당황을 황당으로 거꾸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야 뭐 7시간 녹취록도 가처분해서 보도해라서 한 거고 그 후에 7시간 녹취록 때문에 우리 감옥 가거나 뭐 기소당해서 재판도 없잖아요. 이건 그보다 더 명확하고 그 명태균 씨는 그 사람이 사인이지 공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대통령 선임 행정관 또 소통비서관 때 했고 지금은 보증보험 준공공기관 감사기 때문에 우리는 공인을 상대로 취재를 한 거라 이건 명확한 거고 또 우리는 팩트가 정확하다. 김대남이 거짓말 했을 리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이게 파장이 있을 거고 명분백 이상의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권력의 쿼터를 계속 건드려서 온전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의아해요. 왜 안 건드릴까? 예. 우리는 대통령 되기 전 5년 전부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추측해 보건데 천공이 점을 딱 보니까 저 초심 저 백은종이란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아하. 나보다 기가 세다. 이 점괘가 나온 것 같은데요. 김건희 윤석열이 지지율이 20%돼도 아무런 흔들림 없는 거는 거기에 연유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점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당신은 9, 10월은 애군이 들어서 뭐 삼재가 들어서 동짓달만 오면 좋아진다. 그거예요. 그게 무서운 무술 정치의 두려움이에요. 전혀 여론에 개의치 않고 지금 정확히 제가 우리 서울에서리 전략분석팀이 분석한 게 맞다고 봐요. 전략분석팀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20년 전부터 꾸린 전략분석팀의 전략분석은 수심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했을 때 실패가 없어.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렇군요. 네. 지금 5시간 녹취 중에 얼마나 방송을 하신 겁니까? 이제 막 시작했어요. 꼭지 열은 거예요. 얼마나 하실 겁니까? 한 뭐 6개월 할지 3개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 후에 후속타도 계속 있다니까요. 혹시 앞으로 나올 것이 지금 나온 것보다 더 세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센 거도 있고 예. 뭐 있을 거예요 아마.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공천 개입, 이제 인사 개입, 예. 그다음에 고발 사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김대남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아니, 있습니까? 김대남이 이 얘기를 하고 예. 또 김대남이 직접 시행된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김대남 쪽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까? 했죠. 어저께 김대남이 이게 예고편이 걸리니까 김대남이 막 울먹이면서 전화를 나한테도 오고 이명수 기자한테도 오고 이명수는 안 받았어. 예. 명수가 그러더라고. 초심님 김대남이 막 나한테 전화 오는데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김대남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취재를 하고 용인갑에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 넘어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작업했어요. 모 인사를 만나게 해줬어. 어디로 넘어와요? 이쪽 민주당 쪽이나 야당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좋다.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이 내부자 폭로하고 공익제보하면 내가 당신은 정치적으로 이쪽 진보 쪽에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넘어오는 걸로 해서 취재를 계속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그 부분은 이명수 기자와 나랑 상의를 해가면서 했으니까 다른 내용은 이제 상의 안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3억짜리 뭐 감사로 갔다 해서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거는 철저히 보도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지금 김건희 정권의 이런 추악한 그런 그 부패 상황을 직접 보고도 돈에 팔려갔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김대남이 나한테 전화 와서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보도를 한다. 왜 당신이 양심을 뒷받아서 넘어온다고 한 사람이 다시 그렇게 감사로 가고 그러냐. 우리는 당신의 사적으로는 내가 좀 안타깝지만 공적으로는 당신은 폐기 처분돼야 될 사람이다. 지금 김대남이 어디 뭐 감사로 가 있죠? 네, 감사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직 사표 안 냈으니까. 왜 안 내죠? 뭐 왜 내라고 안 할까요? 그렇게 지금 내라고 내부적으로 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또 김건희나 측에서는 저놈을 궁지에 몰게 되면 서울에서 스튜디오에 나와서 방송을 할까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김대남도 궁지에 몰리면 이제 막바지 내부 폭로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저기 남부법원에서 심리를 했는데 예. 김대남이 가처분 신청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낸 게 또 황당해요. 예. 아, 자기는 이명수가 김건희를 괴롭히는 걸 알고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서울의 소리를 흔들려고 그걸 타격을 말이라고. 주려고 했다 해가지고 그걸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거 참 뭐 기자들도 다 우습다 이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저쪽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예. 김건희 측근, 윤석열 측근 사람들이. 김대남 씨는 어떻게 해서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가게 됐답니까? 원래 그 사람이 그쪽에서 근데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 뭐 원래부터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원모는 매우 친하잖아요. 자생 한방병원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원모는 또 국회의원 떨어지고 청와대 와 있잖아요. 용산에 여기 용산에 배치되어 와 있지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뭘로 가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무슨 상당히 비서관으로 예. 와 있는데 이 김대남은 그런 최측근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나게 된 계기 이런 것은 혹시 이명수 기자가 안 들어봤나요? 네,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나중에 이명수 불러다가 좀 물어봐요. 한번 나오라고 그러십시오. 아니, 저도 전화하면 내가 예,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요즘 이명수 뭐 저기 매불쇼도 가고 뭐 아, 매불쇼 나갔어요? 2번이나 매불쇼 나가면서 왜 우리한테는 안 오고? 오라 안 하니까 한 가지요. 아, 몇 번- 전화를 해서 예. 불러야 오는 거죠. 지금 전화해서 아야 오라고 그래라고 그래. 지금 자는 시간이에요. 이 김건희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돌아다니고 이번에 그 개 끌고 나간 예. 영상 예. 찍은 거. 그것도 찍었잖아요. 예, 그걸 나한테 누가 제보를 해요. 그 근방 사는 사람이. 아. 김건희가 개 끌고 나온다. 한번 취재해봐라. 아, 그럼 한달 그날만 새벽 1시에 끌고 나온 게 아니고 그거 자주 평소 나왔어요. 그게 그렇죠, 그게 습관이 돼 있군요. 습관이 돼 있죠. 밤에 잠을 안 자는데 이 신들린 무속인들은 잠 안 자는 사람이 많아요. 김건희는 자기 스스로 점도 본다니까. 나는 김건희는 쉽게 말해서 뭐 사이비 신이 들렸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윤상철은 김건희를 섬기는 신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개 끌고 나오는 거는 지금 한 달도 넘어서 한 2달 전에 여기 한남동 여기 슈퍼마켓 예. 여기 편의점에 김건희가 자주 나온다는 소문이 들리고 한 사람이 그러더니 또 다른 분이 그 동네 사는 분이 그래가지고 이명수한테 주었어. 야, 전화해봐. 그때 이명수가 이제 그 제보자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밤마다 간 거야. 그거 지금 그거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찍어야 돼. 그런 건 대한민국 기자들이 왜 서울의 소리만 그런 걸 해야 되냐. 그 뭐 파파라치 비슷한 거지만 그게 특종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밤중에 개 끌고 나오는 사진 찍어서 기사를 언론들이 띄워야 특종도 되는 거고 하는 거지. 왜 서울에서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안 하고 우리가 했더니 뭐 무슨 파파라치라니 스토커라니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이나비 왕세자비도 그 당시 막 파파라치들이 막 찍었잖아요. 요즘 뭐 다른 언론들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예를 쓰셔서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가게 되는 건데 저는 참 그런 점에서 서울의 소리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서울 남부지법 가신 게 그것 때문에 그랬군요. 네, 어저께 김대남이 예. 그걸 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어제 뭐 금방 끝났어요. 판사도 하는 이야기가 이게 명확히 뭐가 인권 침해고 뭘 해달라는 거 그것도 없고 변호사한테 막 뭐 질타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김대남이 뭐 서울의 소리한테 그 거짓 정보를 줬다. 이거는 공인이 거짓 정보를 줬다는 건 범죄도 되거든요. 예. 업무방해나 사기죄가 되는데 그랬더니 또 변호사는 그런 일 없다고 해가지고 또 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서 변호사도 몰랐던 모양이요. 그거는 김대남이 자기 혼자 보도자료를 낸 것 같고 어제 보니까도 방청석에 국정원인지 청와대니 양복 입은 사람이 두서너 명이 딱 와서 보고 있대요. 아마 예. 청와대라 자꾸 내가 청와대로 용산 대통령실 다 알아듣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기자가 아닌 그 사람들이 그 와서 방청을 하더라. 근데 어제 남부지법 가셔가지고 무슨 봉변을 당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영상을 잠깐 봤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전에 이재일 변호사가 맡아서 예. 장인수하고 인터뷰를 좀 하고 기자가 공공기관 내부도 아니고 밖에서 이제 우리가 나는 언론사 기자고 해서 인터뷰 중인데 그 보안 요원들이 와가지고 무례하게 해가지고 내가 좀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전에도 한 2년 전에 다닐 때도 몇 번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참 무례하다 그랬는데 어제 또 와서 치워요 막 그리고 인터뷰 중인데 조용히 하는 거 아니고 인터뷰 중이셨어요? 네. 어제 그러면 그 장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인사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바로 11시 재판이라서 올라가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11시에 가야지 잠깐만 여기 철량하고 갈 거요. 촬영 안 돼요.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어디다 대고라니?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라고? 당신 공무집행중이지 소속돼 이거 찍어가지고 공무집행중이지 이름 소속되라니까 귀 아파요 귀 아파 사람 귀 아파요 귀 아파요 귀 아파 사람 귀 아파요 어디다 대고 자꾸 소리를 질러? 이 여자가 진짜 어디다 대고라니 이런 어디다 대고라니 이런 저거 저 악질이네 제발 들어. 정말에다가 말하는 거야 저거 귀어파이 개같이 귀어파이 개같이 야 임마 너 뭐? 공무원인데 무슨 조사권이 있어? 지금 어디 인터뷰 중이셨군요. 이제 장인수 기자랑 네. 이재일 변호사랑 이제 그 우리가 방송하면서 인터뷰 중에 있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저 어디다 대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남부지법 직원이에요? 보안요원. 오. 근데 저 여자는 보안요원 복장도 안 입고 예. 원래 보안요원은 제복이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그 보안팀이나 감사실에 어저께 항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 나도 좀 뭐 참고 피해 갔으면 되는데 저 여자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2, 3년 전에 우리 7시간 때도 가면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놔두고 서울의 소리만 줄줄 다니면서 저런 짓들을 해서 감정이 좀 있었는데 어제는 뭐 한 1, 2분 하면 11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때가 10시 50분이 넘었을 때니까 갈 텐데 그리고 좀 인터뷰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하는 게 예의가 되잖아요. 자기는 준 공무원이고 뭐 보안요원이라도 그래가지고 아주 무례하고 심지어 지금 그 나를 핸드폰 등선으로 치기까지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죠. 뭐 연령으로 봐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좀 무례하더라도 자기가 참아야 되는데. 아니, 먼저 맹랑하네요. 도발적인으로 한 거는 나는 보다 저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맹랑해요. 왜 저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의 소리라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유튜브들이 예. 거기 와서 막 그 진보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그
언론사가 아닌 사람들이 찍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서울의 소리가 언론사인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죠. 서울의 소리가 공식 언론사인 걸 모르고 그랬는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악의적이었다는 거는 제가 확실히 어저께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방금 그 영상을 보고 애청자님들도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네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지들도 소리 지르고만 너님이 더 시끄러워요. 예의가 없네요. 이은주님이 와 어르신한테 감히 싸가지 정말 없네. 우시 화나. 초심님 언제나 안위에 늘 신경 써주세요. 다치시면 큰일 납니다. 김미경님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얼굴 지워달라고 고러네. 가족이 알아보면 얼마나 창피할까. 아까 그 여직원이 자기 얼굴 지워달라고 그런 거죠. 예. 원래 거기에서 취재하는 게 허용이 돼 있지 않나요? 당연히 지금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이나 다 그렇게 가서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사실 그 청사 안에 들어가는 거는 보안요원들이 못하게 말릴 수 있지만 지금 중앙지법은 청사 안에 들어가서도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남부지법이 굉장히 저 악연이 많은데요. 모든 재판들이 남부지법만 가면 내가 한 남부지법에서 10여 건 재판을 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게 남부지법이라 남부지법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쪽에 손이 있는 곳인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면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렇군요. 네. 다시 이제 5시간 녹취로 돌아가가지고 이 다음 방송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월요일 날 9시에. 월요일 9시에. 네. 그때 살짝 예고만 좀 해주시죠. 뭔 내용일지. 저는 몰라요. 아직. 월요일 날 방송 저는 서울의 소리의 이 방송이나 취재를 안 물어봐요. 내가 물어보면 거기 간섭할까 봐서 예. 방송도 안 봐요. 서울의 소리 방송은 어떻게 하는지도 만일 보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적하면 이 꼰대 소리 들을까 봐서 그리고 또 경영 맡고 계시잖아요. 네, 경영은 뭐 나는 법적 책임 대표고 아니 원래 경영은 또 이렇게 언론의 편집이라든지 편성 방송에 관여는 안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방송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송도 가끔 해요. 일주일에 예. 2번씩은. 근데 다른 방송은 일절 누가 와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나 현장만 중시하고 현장 팀하고는 소통을 하는데 다른 팀들은 뭐 탐사보도팀이나 방송팀들은 그냥 하나보다 그렇게 하고 있죠. 서울의 소리 대표로서 이번에 5시간 녹취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아직도 우리말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 폭로한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신뢰성을 더 더해주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고 이제 뭐 윤석열 지지율이 뭐 20%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한테 기대를 빨리 접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저희가 노리는 건 이 적의 내분을 일으켜서 승리를 얻는 거죠. 손자병법의 최상책의 병법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탄핵 얘기들 많이 하고 탄핵하자는데 저희 분석은 야당만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된다. 설령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와서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헌재 선을 넘을 수 없다. 2017년 탄핵 때 같이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먼저 들고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을 흔드는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된다. 이게 우리 모든 포커스는 그쪽에 맞춰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가 보도하고 폭로하는 것 중에 이제 우선 효과가 있는 건 김건희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김건희가 우리가 그 명품 보도를 안 했더라면 계속해서 뇌물을 김건희가 받고 대통령실도 난장판이 있거든요. 오빠는 대통령 되고 건설업자를 분단위로 만났다는 우리 보도도 했잖아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얼마나 받겠어요. 그럼 국민의힘도 받고 국민의힘 받으면 그게 공무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김건희가 뇌물을 못 받음으로써 뇌물 그 어떤 부패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뭐 해외여행 못 다녔으니까 예산도 전략에 한 10번 갈까 안 나갔으니까 한 번 가는데 50억 들면 500억은 전략했을 거예요. 예. 원래 보도라는 건요. 그 사람을 응징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다른 그런 뭐 범죄가 일어나지 보든 예방책이 더 중요한 거지 않아요. 예.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부패, 비리, 추악한 뭐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지금 막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응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유죄를 받지 못하면 후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김 국장님이라고 아시죠? 김 국장. 권익위 예. 반부패관리국장, 우리 지금 한남동에서 추모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참 안타깝게도 유튜브나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는데, 나이 51살인데 반부패 관리를 20년간 했는데, 그 사람이 별명이 포청천이에요. 거기서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법카를 안 쓴대. 월급 받는데 내가 왜 법카로.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3만 원 미만도 밥 얻어먹지 않고, 김건희 명품 수수권도 고발해야 된다 주장했고, 이렇게 청렴한 사람이 자결을 했잖아요. 그 자천 통보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분 명예 회복하는 것도 김건희가 유지를 받아야 되지. 김건희가 무지로 가면은 그분 죽으면 또 어떻게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또 그런 분들이 명예를 회복해서 그 유족들이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야지, 부끄럽게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취재를 하는데, 5시간 취재 부분은 계속 이어질 거고, 가처분 신청 결과가 월요일 날 낮에 판사님이 거기서 결론을 내준다 했으니까 뭐 우리는 100% 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라 보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뉴스토마토가 명태균 씨 관련된 것도 가처분 신청 기각을 했고, 그래서 방송이 될 수 있었으니까 월요일 날 9시라고 그러셨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그것도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최재형 목사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변호사비도 많이 나가고 수천만 원 나가고. 지금 그 변호사비를 서울의 소리가 우리가 다 하고 있죠. 후원금으로 다 되니까. 최재형 목사님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 우리 없으면 미국에 가족도 미국에 있는데 누구한테 서로 힘을, 같은 동지로 생각하고 잘하셨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해 나가니까. 저분이 저렇게 하지, 유럽게 놔두면 저분 어떻게. 그러니까요. 나를 구속해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옆에 응원하는 분들이 있고 서울의 소리가 함께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부분은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거는 원래 수심위를 저희는 생각도 안 했어요. 심 목사도 그러고 뭐 우리 변호사도 그러고, 어느 날 보수 언론 기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대표님, 수심위 한번 신청해봐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야? 우린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문자로 상세히 보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고발인이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뭐 청탁, 뇌물죄. 정대택 회장하고 저하고 같이 수심위 신청을 하고 했는데,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고발인은 자격이 없대.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신청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게 무의로 끝났는데. 최재형 목사가 그 이제 알았잖아요. 수심이 우리 같이 기자회견에. 그럼 자격 있는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2차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덜컥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상정을 했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원석이나 이창수 중앙지원장은 100% 불기소로 나올 거로 자신을 하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다시피 뭐 전원일치 수심위에서 김건희 불기소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측 변호사, 취지호 변호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무혐의라는 거. 또 수사 검사들이 들어가서 브리핑을 해서 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수심위를 신청하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초심 대표 괜히 김건희 면죄부만 준 거 아니냐. 고생은 했는데 왜 저걸 했을까 하는 그런 여론들이 비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뭔가 해내겠다 하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원석 이 직권상정한 뒤에 그 이창수 지검장이 덜컥 수심위를 열겠다고
기자들한테 메모가 왔어요. 아, 이원석이 그 직권 상정한 거가 무혐의 나니까 이창수는 김건희를 더 완전히 세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원석이 직권 상정한 거, 중앙지검장이 받아들인 거 두 개를 다 김건희 무혐의로 만들어서 언론들도 무혐의를 내더라도 그 특검 이런 것들의 명분을 좀 그 여론에서 멀리 떨어뜨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한 것 같은데 이번 이창수 지검장의 수사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오류들을 많이 전에 발견했었어요. 맨 처음 우리 유재일 변호사나 최재형 목사님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유재일 변호사가 들어가면서 나한테 그래요. 조심님, 저는 변호인인데 그 의료인의 죄를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입니다. 자꾸 그렇고 그래서 나는 초기부터 위장 잠입 취재라고 우리 주장했지 않냐. 그리고 위장 잠입 취재 6월부터 했지 않냐. 그럼 위장 잠입 취재하면서 청탁 안 하고 뇌물 안 주겠냐. 이 논리로 가야 되는데 또 변호사나 그 입장에서는 죄를 안 주게 하려고 가가지고 검찰에 유도신문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청탁 안 했죠. 순수한 선물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해서 우리 측에서 그 진술 내용을 좀 달라. 네. 복사해 가자 했는데 절대 안 주더라고 그걸. 그 유재일 변호사가 그걸 녹취를 그렇군요. 가지고 10분짜리 편집을 했어. 유도신문을.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최재형 목사님 두 분 다 불기소로 지금 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불기소로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이번 수심에서 기소 의견이 나온 걸 불기소로 하면은 사상 처음으로 기소를 불기소로 기소로 한 건 이재용은 불기소를 기소로 했는데 기소를 불기소로 한 건 처음이래요. 근데 이거는 더 김건희나 윤석열 정권에 큰 치명타가 될 거라고 보고 이번 수심위의 최재형 목사 기소 의견 그 박빙으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난 부분은 지금 앞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예. 김건희는 언제 가도 빵에 가요. 뭐 지금 안 가면 1년 있다 가든 당연히 그 전두환이 같은 그 군대 그 가지고 쿠데타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전두환이도 백담 사가고 나중에 감옥 가지 않아요. 예. 오늘 또 뒷얘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향님께서요. 대표님 말씀 듣는데 희망이 팍팍 살아납니다. 의로움에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이런 글 주셨고요. 김일웅님. 백은종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권익위 국장님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명예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런 글 주셨고요. 블루님께서요. 꼴찌 화이팅. 우리나라를 정화시키는 사람은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건강한 꼴찌다 그러셨는데 아까 이명수 기자 꼴찌 근데 꼴찌라고 이야기 그거 이명수 자신 있게 가서 매불쇼에 가서도 하던데 뭘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스스로 꼴찌와 그 서울법대. 1등의 만남은 네. 이명수가 7시간 녹취록이 되고 하니까 유재일 변호사가 찾아온 거야.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야. 월요일 날 방송 끝나면 네. 그 다음 날이라도 이명수 기자 한번 좀 나오라고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명수 기자 예. 그거 해서 제가 진작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뭐 중요한 취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못 합니다. 일절 안 나갔어요. 예. 전에는. 그랬군요. 꼭 그 이명수 기자 불러다 꼴찌의 이 얘기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꼴찌 스토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네. 꼴등도 어렵거든요. 근데 웬만큼 마음 먹지 않으면 꼴등 이명수 힘들어요. 기자는요 예. 마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신이 들린 남자인지 누구든 걸려들면은 술술 불게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기자들이 이 명품 몰카도 다 이명수 작품 뭐 최재형 목사가 실행을 했지만 넥타이 초신료 나 넥타이 저거 하나 살 거니까 돈 줘 이거 해가지고 다 이명수 기자 머릿속에 나온 건데 이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취재 방식 또 적극적인 이명수의 취재 그 행동
알겠습니다. 정말 굉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200회 특별한 날 축하 사절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예, 100회 때는 못 왔으니까 예. 200회 오고 또 300회 때. 그 전에 또 그래서 오셔야죠. 1000회 때 또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백가 그래서 우리 백운기 기자 항렬이기 때문에 저 어떻게 모르겠어요. 항렬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저씨 뻘 되는 이런.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